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주관하며 유클리드 소프트가 후원하는 희망의 책 대전본부 2021년 마지막 행사인 작가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오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소수의 진행 요원들이 옆에 계시고요. 예,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유명한 그림책 중에 레오 리오니의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예, 이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의 주인공은 그 프레드릭이라는 쥐인데요. 이 프레드릭은 봄, 여름, 가을에 따스한 햇살, 다채로운 색깔,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아서 친구들에게 겨울에 풀어줍니다. 예. 오늘 이 춥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겨울 밤에 세 계절 동안 이야기를 모아주셨고 따스한 햇살과 색깔을 모아주셨던 작가님들을 귀한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이신데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호 선생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김병호라고 합니다. 저는 글 쓰는 일이 시로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소설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만 잡문을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한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대전? 제가 이제 대전 옆에 경영해한 데에 2003년에 월드컵 끝나고 이사 왔고요. 그 이후로 이제 대전이 에서 주로 근거로 해서 글도 쓰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김병호 작가님은 제가 이제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는 게 포스터에 제가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할 때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릴 때 소설가라고 이제 전달 드렸는데 김병호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알게 된 그 시점이 선생님이 이제 폴픽 쓰시고 하던 그런 시점이라 저한테 굉장히 소설을 쓰시는 분으로 이제 이 되고 사실은 시도 제가 그때 읽어봤을 때는 거의 산문시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인이자 소설가로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포스터에는 소설가로 예, 그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김병호 선생님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인데요. 그 김병호 선생님이 저한테 많은 부탁을 몇 년 동안 지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청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한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 번 불러주시는 않으셨고. 아니 제가 여러 번 청을 드렸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하정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로서 동아리를 쓰면서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하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 듣기로 이제 2014년에 유하정 선생님하고 알고 지낸 지가 이제 2014년에 분들과 뭐 이런 분들을 저도 대전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함께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 현재의 대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모셨습니다. 예. 동시를 쓰시면서 제가 또 포스터에 동시인이라고 딱 정확하게 했는데 저랑 동화 작업도 같이 하시고 했는데 예. 대전에서 나고 자라서 대전에서 글 쓰고 있는 이정수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그 개인정보를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토킹을 조금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작가님들이 어떤 그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어떤지 이런 걸 좀 듣기 위해서는 근데 굉장히 젊은 작가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또 해주실 말씀들이 저희가 귀담아 들을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뭐랄까 연령과 성차를 고려해서 제가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세 분이 편안하게 우리가 대전에 이런 작가분들이 계시고 대전의 어떤 독서계나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또 독자들과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연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2시간 정도가 주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얘기하기에는 짧지는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줄줄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3꼭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나눠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3꼭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전에서 작품을 쓰시고 하는 대전에서 쓴다는 것이라는 꼭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꼭지로는 우리가 작가이면서 동시에 생활인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3번째는 대전에서 읽는다는 것, 함께 시민들과 책을 읽는다는 것. 그래서 독자들은 읽는 사람들이지만 작가들은 또 그 작품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또 어떻게 만나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작품을 서로 잘 알려서 이 작품의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공유하는 측면 이렇게 3꼭지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각 한 30분 정도씩 그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각적인 효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작가님들께 이 OX 표지판을 좀 나누어 드렸어요. 다들 보이시죠? 예, 이 OX 표지판은 왜 제가 전달을 해드렸냐 하면은요, 제가 질문을 드리거나 할 때 바로 대답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OX 직감적으로 일단 직관적으로 OX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좀 생각할 기회를 시간을 벌어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OX를 하면은 이제 그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본인에게 OX에 참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OX로 된 돌발 퀴즈 몇 개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OX 표지판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꼭지로 대전에서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대전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라고 했을 때 대전이라는 이 지명을 넣은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뭐 연구라든가 아니면 대전에서 꼭 어떤 책 읽기 모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작 지점은 아니고요. 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좌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로 세로의 좌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로 세로의 좌표가 바로 시간적 공간과 공간적 배경인데요. 지금 여기에 2021년에 12월 28일 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우리가 전에 150년, 후에 50년 정도를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뭐 1950년부터 2050년 정도까지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봐도 그 100년의 시간을 한계적으로 살고 있고
공간도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대전이라는 공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작가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그리고 이런 시공간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작품 세계에 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대전이라는 공간이 선생님들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계신지, 뭐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김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대전보다는 훨씬 스케일이 큰 작품을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대전이라는 공간과 작품 세계를 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분부터 말씀 드릴까요? 김병호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 형이 예.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가끔 가면 바다가 앞에 있고 굉장히 좋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또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사는 집이나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금방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전이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별 생각이 안 들고 익숙하죠. 익숙해서 뭐 특별히 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대전이 배경이 된다거나 또는 대전의 의미를 찾으려고 뭐 이렇게 더 고민을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저는 대전이 속해 있는 지구. 예. 대전이 속해 있는 지구에 관한, 네. 우주에 관한 얘기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대전이 속해 있는 우리 깊은 우주, 심우주, 뭐, 그래서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의 기반이긴 하지만 또,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온다 그럴까요? 그래도 들어오고, 정신에도 들어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네. 대전이 분명히 속해 있는 지구와 우주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대전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하정 선생님은 대전이라는 그쪽에서 활동하실 제일 지금 아무래도 제일 짧은 기라고 지금 작가 소개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대전이라는 지역과 본인의 작품 세계가 그 연결이 되고 있으신지. 예. 네, 저는 매우 깊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공간하고 장소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이라는 게 장소가 되려면 언뜻 비슷하게 들리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위가 될 때 그게 공간에서 장소로 정리가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전이라는 공간이 장소가 될 때 제가 2014년에 여기를 왔으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큰 사건도 있었고 예, 또 그 그쵸. 사건 때문에 또 예. 선생님들도 뵙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공상계 그 시기가 제가 2013년에 등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작가 생활을 같이 시작한 것 그쵸. 같아요. 네, 예. 대전이라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품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싫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유하정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만난 게 2014년인데 세월호가 아니면은 조금 더 늦게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늦게 만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희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대전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예, 대전에서 한 번도 밖으로 가본 적은 없으신가요? 나가봤죠. 예. 대전 밖에 내부 세계랑 예. 많이 출장도 많이 가고 예.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예. 네, 그럼에도 계속 대전에서 살면서 대전이 제일 좋은 점은 예.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전하면 다들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노잼 도시. 예. 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글쓰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유혹이 없거든요. 유혹이 없어서. 네, 외부적인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재밌게 글을 쓰고 싶으면 글만 쓸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전이라는 도시가 한국의 중심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이제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에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대전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예. 그나마 좀 현명한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 같아서 작품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뜻밖의 얘기를 들으니까 대전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생기려고 하는. 대전 대단 예. 도시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대전이라는 곳을 표준 지점으로 잡아야 된다. 예. 아, 혹시 그 본인 작품 중에 그 본인 작품이 아니더라도 대전을 시공간으로 한 그 작품 중에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요. 저는 이제 소설이나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독자잖아요. 평론가는 독자라서 이게 작품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들은 그 장소에 가면 그 소설에 나왔던 장소에 가면은 그 소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채원의 소설 같은 경우에 서울의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보고 그 옆에 카페에서 뭐 커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소설에서 나왔을 때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면 그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앞을 가면 김채원 소설이 생각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설과 그 공간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대전이라는 지역을 떠올렸을 때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 소설이 있었던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저도 찾았고 몇 작품 찾았는데 또 얼마 전에 나온 이강산 시인의 그 여인숙 같은 사진집 그 경우는 이제 사진집이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대전을 부각시킨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그런 대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찾았다면은 O, 찾지 못했다 X. 네. 하나, 둘, 셋. 다 찾으셨네요. 아니, 왜 X? 예, OX 정확하게 드셔야 됩니다. 예. 네, 저는 김병호 선생님은? 제가 그 작품을 찾았다기보다는 예. 올해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 예. 이런 뭐냐면 대전의 문학 공간을 찾아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해방 이후부터 대전의 문인들이 갔던 장소 또는 뭐 기타 이렇게 예, 작품에 나타나는 장소 이런 거 찾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데 네. 딱 하나 예를 들면, 꼽으니까 어렵네요. 예. 어려운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 남는 게 대전천입니다. 대전천. 대전천. 예. 소설가 김순환 선생님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예. 한국 전쟁 때 이제 일단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 대전역에서 앞에서 예. 딱 내리는데 이미 이제 대전은 거의 폐허가 돼 있고 예. 대전역에서 이제 걸어 나왔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에 판잣집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예. 피난민들의 판잣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잣집과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이제 문학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고 또 대전에서 문화상품을 개발하려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판잣 지금 연결된 거 그리고 밤에 이제 그 대전천에 나와서 사람들이 씻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따로 이렇게 그 장소를 정해서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에서. 그런데 미군 찝차 같은 게 이제 한번 목적격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불을 한번 비추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씻고 있는 뭐 이런 장면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대전천 굉장히 좀 중요한 장소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예. 예.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진짜. 예. 그게 이제 책으로 보고서로 지금 나와 있나요? 그분의 에세이에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소설에서는 한국전쟁의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쓰신 게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읽어보고 하는 그런 기획이나 행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에서 시행해서 한 적이니까 그 자료로 해서 이제 뭐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요청해서
같이 예. 보고 뭐 자료를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 네. 오를 드셨잖아요. 네. 예, 예. 저는 문학 작품은 아니고요. 예, 예. 최근에 봤던 두 편의 연극이 연극. 예, 예. 대전을 소재로 만들어진 연극인데 예. 하나는 이제 골룡골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예. 연극이고 또 하나는 테미오레 공간이라고 예, 예. 옛날 테미오레. 충남도지사 공간 예, 예. 그쪽에서 일제강점기 때 벌어졌던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 대전에서 썼던 말투나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그 당시 시대상에 반영되어 있는 단어라든가 예. 시대상에 녹아져 있는 대사들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예. 두 작품이 기억에 나가지고 오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 그게 다 올해 나온 작품인 거죠? 예, 올해 올해 나온 상연이 작품. 된 작품인 거죠? 예. 아이고, 그거를 못 봤다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대전 시민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게 찾아내서 많이 상연되고, 많이 찾아가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지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질문지를 드렸는데 또 내가 안 찾을 수는 없어서 또 했더니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임소라라는 젊은 작가의 최선의 삶이라는 작품 몇 년 전에 나온 작품인데 바로 이 강 스튜디오가 있는 이 동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많이 아카이빙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동문학평론가라서 올해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림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상을 받은 작품 중에 나는 지하철입니다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아동문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은 누가 뭐라고 봐도 좋은 작품이에요. 근데 나는 지하철입니다에서 지하철은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선에서 한 역에서 사람이 타고 내릴 때마다 그 사람의 사연이 들어가고 또 그걸 모르는 옆에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공동체 얘기하고 개인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교차하는 누가 봐도 좋은 작품이고 저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누군가에게 읽어주었어요. 읽어주었더니 그거를 읽은 한 친구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어떤 공간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수록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이해력이 높아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무 서울을 배경으로 한, 수도권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게 너무 당연시되는, 나는 지하철입니다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지만, 또 그렇게 소수의 이야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대한 당사자성은 대전 작가들이나 우리 대전의 독자들이 조금은 더 같이 이런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돌발 퀴즈를 제가 하나 내드릴게요. 돌발 퀴즈. 예. 제가 오늘 찾았거든요. 오늘 찾았는데 대전의 인구는 현재 얼마일까요? 대전 인구? 대전 인구 150만 넘는다? 안 넘는다? 하나, 둘, 셋? 예. 어느 정도 될까요? 다 맞추셨어요. 예. 그렇죠. 예. 140만에서 150만 사이 아니에요? 140에서 150만. 예. 60만 안 될 것 같아. 155만 정도. 150만 되면 그러면 오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한 120만. 120만? 예. 자, 그러면 오늘 현재 147만 5,367 147만 숫자에 5,367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50만이 안 되는 거죠. 예.
제일 근접하게 맞추신 김병호 선생님께 아, 선물을 하나 앞에다가, 예, 아니, 여기 앞에다가 건드려도 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내 돈 내산으로 비누를 사서, 예, 내가 맞춰다니까. 예. 하나 더 해주세요. 아, 근데 100만이 넘은 지가 한참 됐네요, 그래도. 몇년 넘은 지는 100만 넘고 이제 150만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다음 코너로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작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여러 번 작가들을 이렇게 같이 대면해 본 결과 우리가 돈이 없자 가오가 없냐 이게 이제 작가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값은 저렴해도 음식이 맛있는 것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작가님들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독자나 청중들을 위해서 혹시나 대전에서 이 집 소개하고 싶다 하는 맛집 하나씩 있으면 하나씩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정우 선생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 선생님. 예. 대전에 맛집은 동네별로 있고요. 예? 동네별로 다 있고. 동네별로. 네, 그리고 음식의 메뉴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 많이 먹는 게 이제 순대국밥을 되게 좋아해요. 예, 예. 순대국밥은- 제가 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순대국밥은 대전에 3대 국밥이 있습니다. 예. 오문창 순대국밥과 네. 감천 순대와 농민 순대라고 예, 있어요. 예. 이 세 군데 어디를 가도 예. 다 맛있는 곳이고 국밥이 땡기신다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순대. 예. 네, 그리고 자주 가던 데가 이제 저기 보문산에 반찬식당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가 보리밥이 되게 네. 맛있거든요. 예. 거기서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은 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죽이시는 하고 싶은데 거죠? 2시간 내내 해야 돼요. 네. 예. 제가 받아 적었는데 다시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그 메뉴에 따라서 다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럼 메뉴에 대해서 아카빙을 해주시면은, 예. 또, 두 분은 그 음식 별로 안 드시나 봐요?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싸고 싸고, 많이 주고 예. 안주 되는 것들 있으면 무조건 뭐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칼국수는 음식이 아니다 생각했었거든요. 예. 아유,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그런데 뭐 사실은 대전 충청이 뭐 이렇게 아주 이거다 하고 내놓는 그 음식의 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저는 칼국수를 먹어보면서 이렇게 그 안에 수많은 그 계층과 또 종류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딸은 자기의 소울푸드는 칼국수라고 얘기할 칼국수다. 정도로 그래서 뭐 충청도에서는 적당히 선만 넘으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칼국수는 그렇지 않나.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고급 음식이 나오진 않는 동네네요, 대전이. 예. 칼국수라든가 두루치기라든가 묵밥이라든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양념이 세지도 않고 그런 어떤 표준치에 가까운 그런 거를 추구하는 동네. 표준연구원이 대전이. 표준연구원이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사를 가면 이제 좀 이제 달라지겠죠. 조금 달라지겠죠? 네. 짜고 맵고 하는 그런 네. 음식이.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칼국수만 하더라도 왜 칼국수 축제 열리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대전 하면은 외부인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성심당,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막 해도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대전보다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대전에 사는 사람이 대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저는 일본 드라마 중에서, 키치조지만이 살고 싶은 거리입니까? 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만화에서 나온 드라마인데요.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주인공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인데, 방을 구하러 오면은,
이 사연을 다 물어봐요. 본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물어본 다음에 방을 구해주거든요. 근데 그 방을 구하는 조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방을 구할 때는 뭐 몇 평이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화장실이 2개냐, 1개냐, 방이 3개냐, 몇 개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부동산 업자는 이 사람이 작가이면은 서점이 있는지, 그 작가에게 어울리고 작가가 걷고 싶어하는, 산책을 하고 싶은 코스가 있는지, 혹은 작가들이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을 다시 잘 만날 수 있는 거리인지, 이런 동네를 토대로 해서 그걸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내가 이런 거를 꿈꾸고 있었구나. 나는, 집은 조금 허술하더라도 내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걷고 싶고, 내가 뭔가 책 한 권을 들고라도 들어가서 읽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바로 전화했을 때 그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진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대전이 그런 동네가 작가님들한테도 그렇고 독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런 문화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작가들은 이렇게 그 작품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조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는 생활인으로서의 그 작가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 얘기할 건데요. 조금은 좀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관한 얘기이고 또 우리가 사는 것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가도 역시 살아야 되는 생활인이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 OX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작가는 노동자이다. OX. 자, 이렇게 드신 분이 2분 계시네요. 지금 2분 계세요. 유하정 선생님은 일단 O를 드셨어요. 유하정 선생님 왜 O를 드셨어요? 늘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노동자라는 정의가 글자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노동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고용을 하고, 또 스스로를 고용했기 때문에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글을 팔고, 그것으로 또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가끔은 또 강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저희의 본명은 글을 쓰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뭐 노동의 뭐 정의나 그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확실한,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 근로동도 그게 보통 노동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진을 쓰시고 그래서 노동하는 분들 건강검진 받으면은 아픈 데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작가들이 아픈 데가 비슷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다라고 하셨고, 이제 2분께서는 제가 생각지 못한, 저는 이것만을 생각했는데 이 반표를 드셨어요. 세모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그 의미를 또 얘기해 주시면. 저는 단순하게 선계약 후 창작이면 노동이고, 제가 헷갈려서 선계약. 선계약 후 창작 이거는 노동이고, 선창작 후 계약은 노동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 같아요. 그때부터 프리랜서. 취미 선창작. 취미는 아니다. 취미는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그냥 일반 근로자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이제 그 창작의 그 순서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저는 이제 우리 이정수 씨는
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상적인 그 예. 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작가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하면 야구선수, 축구선수, 뭐 육상선수부터 다 있잖아요. 네. 작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넓은 얘기라서 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한 대로 먼저 원청을 받고 쓰는 글들. 그러니까 예, 예. 내 글이 아니죠, 사실은. 내 글이 아니고. 근데 그건 돈은 확실히 나옵니다. 네. 돈은 확실히 나오는데, 문학 작가라고 할까? 문학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문학 작가들은 말하자면, 노동은 하되, 그 대가, 보수 없는 노동을 예, 하고 예. 있고 있죠. 그래서, 예, 예. 그러면 현실적 대가 없이 하는 노동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노동자이기도 하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풀어나가기가 조금 쉽게, 그럼 조금 더 좀 뜬금없지만, 조금 이게 이제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본인이 작가 활동을 하시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작품 활동을 중단해야 되겠다, 나 작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적이 있다, 없다? 해야 돼요? 예. 네, 없습니다. 있다, 없다. 예. 없으시네요? 네. 예. 없으세요? 그만해야겠다 생각해본 적 없는데. 두 분은 있으시네요? 네네. 예. 김병호 선생님은 언제 그런 생각이? 저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정수 씨는 예.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예. 열혈 집필과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종교 같은 거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 뭐 예. 시는 돈이 안 되지만, 하나도 안 되지만, 그런 뭐 다른 노동을 하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네. 또 뭐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쭉 글을 쓰고 뭐 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책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문학 출판에도 좀 흐름이 예, 있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즘 좀 맥 빠지고 그래서 이거 물론 뭐 제가 지금 수영 선수가 된다거나 테니스 선수가 되기는 어려워서 아마도 그런 글 쓰는 일은 앞으로도 하긴 하겠지만 문학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요즘 좀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가들이 이 작품 활동을 중단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 세계를 하다가 이게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그런 작품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생활하고 연결했을 때 이제 이거를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을 경우인데요. 주위에서 혹시 주위에 그게 많으시잖아요. 작가님들이, 아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주위에 있는 작가님들 중에서 혹시나 강의료를 못 받았다거나, 인세를 못 받았거나, 작품을 보냈는데, 작품에 대한 원고료를 못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많죠. 예. 많이 보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본인도 네네, 그러셨다고요? 강의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불찰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시길래 이제 그날 비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강의를 하러 갔고, 이제 거기가 중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책을 뭐 어느 정도 구비를 하기는 했지만 강의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놀랍게도 대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예, 예. 대전에서도 이 강의료가 천차만별이고 그 작가에 대한
그 선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었고 예, 예. 되게 이제 기분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좋거든요. 예, 예.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큼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날은 아이들을 보고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속이 상하죠. 자괴감 같은 게 들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뭐 책을 구비를 하고 아이들하고 그날 또또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 표정을 보면서 위로를 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것도 그런 일이 없지 않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작가가 무슨 그 돈 얘기를 하냐, 혹은 작가가 그런 작가들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해주어야 되는 서비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관행이 너무나 공무원들이나 어떤 관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얘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 태도가 저는 좀 놀라웠어요. 예. 그래서 작가들을 제대로 모르시는구나, 예, 어떻게 예. 살고 있는지 예, 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예, 네, 예.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김병호 선생님은 그런 경우를 보셨다고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이제 좀 문학에 좀 한계 이렇게 저기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그 뭐 잡지, 그러니까 예. 사실은 문학의 플랫폼은 잡지입니다. 문학 잡지가 플랫폼인데 그 잡지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는 큰 출판사들 예. 뭐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지역에 그런 일이 많은데 문학 그 자기 잡지에 실어주는 것을 네가 영광으로 알아라 예. 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아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쌀을 원고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나 예전에는 그 그런 이제 경우 그 있었죠. 미리 서로 이해하고 예, 약속이 된 일이니까 그런 거는 예. 그런데 이제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문학을 아는 사람이 문학하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뭐 천대하는 경우이기도 하고 없어져야 되고 바뀌겠죠.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끼리 먼저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예. 그래야 외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런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노동의 그런 대가가 있고 또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런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노동자로서의 어떤 작가 좀 어려운 얘기들에도 그것을 한 시민들도 같은 어떤 직업군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강의료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하고 서로 합리적인 그런 그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나 그것에서 무슨 어떤 행사를 치를 때나 이럴 때 마치 무료로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고 그것이 이제 지역이 될수록 점점 더 많고 그래서 지역 작가들이 도리어 더 힘들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네, 조금 얘기를 조금 달리해서요. 최근에는 여러 잡지에서 유하정 선생님 같은 어린 문학 같은 그런 잡지에서도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뭐 신춘문예라든지 뭐 이런 그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등단의 과정, 공모전과 등단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작가다라는 이렇게 정체성을 만드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어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작가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누군가 외부의 권력에 의한 등단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심을 품고 조금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한데요. 유하정 선생님부터 그 어린이와 문학에서 그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은 좀 지금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그 일반적인 등단제하고 어린이와 문학은 조금 달라서 저도 이제 어린이와 문학으로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그 등단하는 동안 사실은 굉장히 지난했고 공부를 하는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자들이 오히려 더 작가를 선별해서 보는 눈이 냉정해지고 또 독자들로 인해서 작가가 이제 선별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중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웹소설을 쓰고 있는데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제 컨택이 와서 뭐 작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작가를 선별하고 또 작가가 되어서도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지고 더 냉철해져야 작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독자도 더 수준 있게 책을 고를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눈을 또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등단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단을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본인이 작가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의 그런 작가 정신 같은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독자는 더 냉정해지고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등단제도 자체는 딱히 요즘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정수 선생님은 어떤 작품 상을 받기 전에 습작을 많이 하셨나요? 네. 그 습작하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본인이 작가라고 인식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상을 받으면 작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네, 사실은 제가 습작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작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뭐 연예인 진학생 뭐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상을 받고 작품 발표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예. 걸 알게 됐고요. 네. 쓰는 것이 더 힘든 거고 쓰는 것을 지속하는 게 힘든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쓰는 거는 사실 누구나 쓸 수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걸 자기 생각을 어떻게 어필을 하고 누구에게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가지만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글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쓰시고, 그거를 여러 매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발표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문학 생태를 만들 것 같아요. 예. 등단한 지 제일 오래되신 김영호 선생님. 등단 네. 제도는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느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예. 이 생각을 해보는데, 단순히 작가가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등단과 관련된 문학 구조 안에서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출판사거든요, 사실은. 예. 거대 출판사들이 쥐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누구를 선별해서, 또 예. 어떤 작가를 선별해서 어떤 책을 내고 어떤 글을 싣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기준은 너무 자명합니다. 예. 예. 팔리는 사람과 안 팔리는 사람이.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자본의 논리가 이제 들어가는 예, 거고. 팔리는 사람과 안 팔리는 사람으로 나뉠 뿐이죠. 예. 뭐 등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뭐 좀 제도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문학판을 끌고 가는 힘이 출판사들의 시장 논리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어떻게 다양성, 다양하지 않으면 다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다양성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스토리밥 작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등단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네. 책을 낸다거나 예, 예. 하는 건. 예. 이건 좀 지금 문학 얘기를 했는데,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 예. 고민하다가 우리 작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 이제 협동조합법이 바뀌어서 예. 자본금이 20억인가 2억인가 뭐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6명이서 5만 원씩 출자를 했어요. 30만 원인가요? 하여튼 네. 이제 그걸로 신고하고 시작해서
우리 글 쓰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좀 그런 거 마련해보자. 예, 라는 예. 취지로 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뭐 인터뷰에서 사람 예, 예. 인터뷰에서 글 쓰고 또 예. 뭐 이렇게 기관이 원하는 책을 만들어준다거나 우리가 글 써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좀 문학과 관련된 일도 있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사업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예, 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는 예. 글 쓰는 일만 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 다른 예. 노동을 해야 되니까 항상 예, 예, 다른 예. 노동 해서 뭐 그런데 겨우 이제 쓰는 걸로 밥을 먹게 되는 순간부터는 예. 내 글만 쓰면서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욕심. 예, 그러니까 예. 그쵸. 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글 쓰는 것도 재미있고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나이가 들면 좀 힘들어지고 또 예. 뭐 하여튼 내가 하루에 뛸 수 있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뭐 그쪽하고 이제 비율 조정하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죠. 예. 좀 그러니까 문제이죠. 예. 김병호 선생님이 하셨던 이 스토리밥 작가 협동조합에서 그 여러 사업하신 경우에서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또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이제 참여를 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랬나요? 그때 하면서, 그때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먼저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작가에게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 이거를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판을 깔아주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판을 스스로 깐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서 그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지금 여쭤봤어요. 예. 그래서 또 등단제도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메일링 리스트로 자신을 알린다든지 에세이를 하루에 한 편씩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웹진을 만들어서 웹진에서 작품을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는데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텀블벅 방식으로 책을 출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건 등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거하고는 아주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서 젊은 작가님께서는 이 친구라든가 이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텀블벅 형태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활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독립서점을 위주로 ISBN이 발급되지 않은 책들, 독립서점을 필두로 뭔가 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처음에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자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하지는 못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만약에 서로 책을 출판할 정도의 어떤 금액이 형성이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글을 세상에 알리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기성의 문학 잡지가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응원하는 사람이고, 저 또한 뭐 소설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써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텍스트에만 제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판을 벌려주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많이 벌이기 힘들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그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자본의 논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대안적인 어떤 공동체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그 자생력을 좀 키우고 그런 시기 아닌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요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작가님들을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섭외를 하고 이제 작품들을 한 편씩 이제 다시 읽었었는데요. 다시 읽으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이전에 또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선생님 그 유화정 선생님 또또나무 같은 경우요. 또또나무 같은 경우가 저는 다시 읽어보니까 그 본인의 작가적인 정체성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작가다라는 것을 타인이 얘기해 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다른 사람 또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정수 선생님 작품 중에 저는 되게 재미있게 여러 작품을 읽었는데 이제 여기서 불멸의 레드스타 요번에 작가마당에 실으신 작가의 기관지에 있는 불멸의 레드스타 저만 아마 읽었을 거예요. 저가 굉장히 작품을 빨리 읽는 사람이라서. 근데 불멸의 레드스타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어쩌면은 작가적인 자세가 아닌가, 작가적 자세를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작품을 쓸 때는 처음에 이제 습작을 할 때는 막 되게 사회적인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그 생각이 사로잡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생각이 바뀌면서 그냥 소설도 이야기를 쓰는 하나의 방식이고 우선 재밌어야 된다. 근데 재밌으려면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 작품 쓸 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이번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네, 이번에 불멸의 레드스타도 쓰면서 혼자 웃으면서 쓴 작품이어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저는 이제 작품 중에서 걸어도에 들어가 있는 어금니부터 네. 읽었어요. 근데 어금니는 이건 노동 네. 소설이고, 그리고 젊은 작가님이 이 노동 소설을 쓰셔서 또 어금니잖아요. 네. 작품 제목이 어금니인데 어금니의 몸의 통증을 어금니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리얼리티한 작가로 성장하실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불멸의 레드스타를 읽었는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불멸의 레드스타가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다들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멸의 레드스타는 이제 아마추어 야구 선수인데 네, 사회인 야구단. 사회인 야구단인데 야구 폼을 익히자마자 지명 투수로 네. 등단을 이제 마운드에 서게 되는데 야구공에 맞아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야구공에 던져서 뼈가 부러지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야구공에 던져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거기에 같은 병실에 있는 골프 치다가 뼈 부러진 사람, 야구 치다가 뼈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병실에서. 네. 근데 끝까지 굉장히 화기애애한 이유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게 굉장히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독자로서는 야구를 글로 대입을 한다면 글을 쓴다는 게 물론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사람이 좋아서 계속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쓰고. 네. 네. 그러니까 작가님들께서는 아마도 사람이 좋아서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도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예. 대전에 140만 사람들도 다 성향이 다르고 물론 표준이 있다고 하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서로 조합을 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재미로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화정 선생님 또또나무가 그림책으로 돼 있는데 글을 쓰신 거잖아요. 시를 네, 거기다가. 원래는 시를 예.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 시를 발표 지면을 통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아서 출간을 하게 된 그림책이라서 시 그림책이라고 이제 제가 붙여 놓았습니다. 또또나무는 이제
이정수 선생님은 웃으면서 쓴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우는 과정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지난하고 힘든 그쵸. 이겨내야 되는 누군가의 자신, 저였는데요. 저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나 그 젊은 청춘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고 또 수업을 가보면 강의할 때도 그렇고 어떤 친구는 갖고 가서 울었다고 메일을 저에게 보낸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무엇인가 해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잘못되지 않은 욕망이라면 그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과정 자체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거를 똑같이 느끼고 위로받는다고 해서 저도 참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네. 저는 요번에 또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작가로서의 어떤 삶과 작가로서의 가는 그 지난한 그 과정이 이 시 안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걷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고 작가가 걷는 길이 개인적으로도 고독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모든 것이 지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작가들이라면은 우리가 그 작가의 작품을 읽거나 할 때 독자들도 이 작가를 어떤 생활인, 직업인, 그리고 이분의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그냥, 무료로 무엇을 한다, 이런 의식은 좀 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번엔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대전에서 책을 읽으려면은 작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돌발 퀴즈, 이거를 제가 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돌발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예. 대전역, 그러니까 KTX역이요. KTX역 안에 서점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네. 자. 있나요? 근데 저는 책 몇 번 산 것 같은데. 어디서 사셨어요? 편의점이나 편의점. 일종의 조그만한 서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까지 서점으로 표현하면 있죠. 네. 예.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책을. 김병호 선생님은? 대전역에 자주 안 가서. 대전역에 안 가서 모른다 그러셔야 된다고요. 예. 대전역에는요, 예전에 서점이 있었어요. 예. 있었고, 이게 역사가 새로 생겼잖아요. 역사가 새로 생기기 전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되게 좋은 서점이었어요, 그 서점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손에 책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라서 일부러 대전역 갈 때는 책을 손에 안 들고 가서 거기서 한 권씩 사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사가 바뀌고 어떻게 하면서 서점이 없어지고 다른 것들, 커피숍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자본의 논리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마 안 팔리니까 없어졌겠죠. 예, 저 그래서 KTX가 생기면서. 아마도, 예, 대전역의 서점이 다시 좀 이렇게 선생님들 책도 있고, 제 책도 있고 하는 그런 서점이 다시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맞춘 거죠, 그럼? 지금 안 가셨다고 했잖아. 대전역에 안 가셔서. 아니, 없다라고 네. 하신 거죠. 그러면 주제- 비누를 또 드려야 되나요? 비누 여기 또 드려야 되겠네요. 깨끗해지네. 예. 그럼 하나 더 낼게요. 네. 대전 복합터미널에 서점이 있다, 없다? 있어. 대전 복합터미널에 있습니다. 네. 예, 대전 복합터미널에 이름도 압니다. 영풍영궁. 네. 네. 예, 그쵸. 예. 네, 대전 복합터미널에는 서점이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대전에는 서점이 곳곳에 있고요. 크고 작은 서점도 있고요. 혹시 요 서점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잠깐 가벼운 질문을 드리자면은 혹시 글이 안 써지실 때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저기 하시겠지만, 갇혀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라든가, 정말 집에서 이거 작업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가셔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네, 어디이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집 앞에 카페나 예. 이름 없는 카페 있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댁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파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판암동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네, 아니면 그 동네별로 숨어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예. 원룸촌 가면은 예. 되게 한적한 카페들이 많거든요. 예. 커피도 싸고 예. 손님이 없으니까 오래 앉아 있어도 뭘 안 하고 뭐 그런 예, 데가 예. 있어요. 아무래도 집보다 거기에 있으면 조금 집중이 잘 되죠. 네, 집에 있으면 유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아니면은 이제 저희 회사 창고에 예. 사무실을 하나 마련을 해놨어요. 예. 예. 거기서 제 집필실을 다 꾸려놔가지고 아. 거기서 작업하고. 그 좋은 공간을 하나 만드셨네요. 네. 예.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좀 있죠. 작업 능률을. 예, 있습니다. 하는 데서. 좋은 키보드를 거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게 아닌가요? 네, 제 건데 예. 카페에서는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 시끄러우니까. 예. 예. 유화정 선생님 어디 아, 가시는 데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집이 노은동인데요. 예. 아침 8시에 문을 여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만 가서 이제 쓰고 워밍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네, 너무 공간이 좋으니까 이제 12시 전후로의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면 나가거나 그러고요. 뭐 가끔 긴 글을 쓸 때는 대전은 아니라서 그 외관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왜 좋아하나 했더니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제가 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밥도 세 끼 다 주고요. 심심하면 이제 신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예. 그러다가 오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본인을 이제 거기다가 네, 이제 가두는 떨어뜨려 거죠. 놓고. 네, 아무래도 뭐 작가의 삶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엄마의 삶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좀 떼어놓는 작업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네. 김병호 선생님 작업 공간이 있으세요? 집에서 하죠. 집에 작은 거실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고 예. 폴픽은 어디서 쓰셨어요? 거기서 썼습니다. 폴픽도 예, 댁에서 예, 쓰셨어요? 예. 예. 저는 뭐 글이 잘 써질 때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뭐 가끔 동네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에 다니기도 하고 예. 또 한 2번 정도 이게 문학 레지던시들이 있어요. 예. 레지던시들 이렇게 한 짧게 2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글 쓰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24시간 술만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찌됐든 일을 하려면 집에서 하는 게 뭐 방법이 집에서 없어요. 하는 게 지금 제일 안 만나는 게 사람을 안 만나는 아니, 방법. 등 뒤에 저를 감시하는 부인의 눈초리가 있어서 혹시 도서관에서 지금 방금 든 질문인데요. 네. 지금 방금 한 질문인데요. 혹시 도서관에서 본인의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예. 그럴 때는 어떠세요? 본인의 아니 책 없으면 내 돈으로 보실 때? 사다라도 갖다 넣어야죠. 갖다 넣어요? 조금 이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교보문고에 예. 그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은 저 시그림책은 아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학한에 꽂혀 있거나 그 청소년 시집이 그냥 청소년 소설하고 같이 청소년 예, 칸에 분류가 돼 있거나 서가 배치에서 그렇죠. 서가 배치가 너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예.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연말에 하거나 하면 꼭 그런 거를 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좀 되면 좋겠고, 그게 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저도 이제 가면 항상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헤매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많이 있어서 좀 예.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저는 지금 김병호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배운 게 저는 도서관에 가서 제 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는 있겠지만 도서관에서는 구입을 안 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사라고 요청을 하거나 내 책을 넣거나 그럴 용기를 내지를 못하고
왜 내 책을 여기서 안 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 예. 도서관에 가면 네. 빛이 희망 도서 이렇게 그 있어요. 있죠. 그거 쓰시면 예. 되죠, 뭐. 근데 본인 작가가 그걸 쓴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배우자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도서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대전 지역의 도서관 얘기를 해보는데, 혹시 대전 지역에 아까 이제 학교에서 특강하신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도서관 특강이나 뭐 이런 작가 특강들을 좀 다들 해보셨죠? 예. 많이 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내년 1월에 할 예정인 게 이제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럼 김병호 선생님은 해보셨나요? 요즘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해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예. 이제 외부 예, 초청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좀 신기해합니다. 예, 예. 네. 독자들이 신기하고. 이렇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네. 뭐 되게 이제 시쓴다 그러면 머릿속에 고정관념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예. 저 이상하고 지저분하게 생긴 아저씨가 시를 쓴다고 뭐 이제 첫 번째 반응은 뭐 네.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얘기가 진행이 되면 금방 이제 들통이 나는 게 문학에 관심들이 별로 없으시구나. 그렇고요. 그래서 뭐 얘기 진행할 때는 그냥 흥미 있을 만한 얘기들. 저는 이제 뭐 전공이 과학이라 예. 문학 얘기하다가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면 과학 얘기하고 예. 또 아이고. 과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면 문학 얘기하고 이렇게 그냥 살살살 도망다니면서 그냥 뭐 기억하는 얘기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도서관 같은 데서 하실 때 조금 아쉬운 점이라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무슨 어떤 작가를 섭외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런 데서 이거는 다음 후배 작가를 위해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작가 특강을 할 때 이런 것들 생각하신 것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도서관 특강 이제 작가를 불러서 특강하는 게 대개 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경우에 사례비는 그렇게 이제 뭐 나쁘진 않은데 뭐라 그럴까요? 현실은 어떻게든 이제 특강을 진행할 때 작가를 섭외하는 것보다 청중을 섭외하는 일이 더 힘들어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가보니까 뭐 4명이 앉아 있었던 그러니까요. 경우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 서로 좀 민망한. 예. 하러 간 사람도 민망하고 진행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예. 저는 실질적으로 뭐 사람이 많고 적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 작품을 관심을 가지고 온 독자하고 얘기하는 것과 또 그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작가 입장에서는 좀 들기도 하죠. 유화정 선생님은 이제 동시나 동화를 쓰시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좀 가시잖아요. 네. 그럴 때 대전 지역이나 뭐 기타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작가들을 섭외하거나 작가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졌으면은 조금 작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 느끼신 거 있나요? 네, 되게 저는 이제 성인문학하고는 이제 다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주로 이제 만나면서 수업을 하거나 강의 특강을 하는데요. 이제 근래에 이제 대표적으로 2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 비대면이니까 이제 방송으로 중3 아이들 송출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반에서 방송반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방송을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매우 친절하게 협조도 잘 해주셨고 다 잘 해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방송반 아이들이 워낙 쇼나 뭐 이런 강의 같은 재미있는 강의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대표로 저 앞에 한 4명이 이제 전교생 대표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강의를 하고 185명 정도가 반에서 이제 듣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방송반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라고 리액션 뭐 박수 뭐 반응 최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간에 아이들한테 그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내 강의는 그냥 듣고 반응을 하고 싶으면 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유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좋았다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잘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웹소설 쓰는 아이가 등장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 대전에 작가가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를 만나서 너무 자기하고 같은 작가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손을 잡고 인사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여름에 제가 7월에 그 대학교에서 영재 그 6학년 아이들을 4차 시에 이렇게 짜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7월에 했고 이제 그 뒤에 오신 분이 10월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라고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유하정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제가 되게 좋다기보다는 되게 씁쓸했었던 이유가 이 대전에서 문학 영재라고 정의 내려서 여기에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 꼭 문학 영재만이 아니라 이제 적극성을 띠고 관심이 문학에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학년 정도 됐으면 대전에서 어느 정도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관련된 행사들을 조금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걔네들이 아는 작가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 이거 아닐까.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물론 뭐 작가를 꼭 만나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동기가 부여되니까 4차 시하는데 시를 쓰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는 거가 느껴졌어요. 제가 좋아져서 좋아진 건지 또 작가와의 만남을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관여도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문학뿐만 아니라 여기 희망의 책에서도 이제 많이 그 공부를 하시고 또 성인들 뭐 독서 동아리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관련된 행사라든지 놀이 문화를 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기획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저는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의 중심 도서관이 한밭도서관이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밭도서관 행사 그거 문자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한밭도서관에서 이제 행사하는 그 문자를 보면은 뭐 이해는 돼요. 어떤 분들을 부르시냐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주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대전 이외에 전국 각지에 계시는 특히 교수님들을 많이 불러서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한밭도서관이. 근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돼요. 시민들도 이왕이면 이제 또 대전 이외에 계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런 것은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한데 왜 나를 안 부르나? 나는 대전 사는데 왜 나를 안 부르지? 이게 농담인데요. 저 이외에도 굉장히 그 대전에 여러 작가들이 계시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기획할 때 멀리 있는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역 문화도 탄탄해지고 외부에 있는 얘기도 좋은 얘기는 듣고 이게 같이 균형이 맞으면 좋은데 보면은 우리는 항상 멀리 있고 수도권에 있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특강에 부르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대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 그렇지 않고 좀 정말 희망의 책에서도 이렇게 진솔하게 이 어떤 작가 만나서 작품 얘기 하나 하는 그런 어떤 소탈한 그런 풀뿌리적인 그런 독서 문화가 많이 생기면은 그것이 우리 미래에 훨씬 좋은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럴듯한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전 도서관의 어떤 기획하는 그런 특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면 요 다음엔 조금 더 얘기를 조금만 더 넘어가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 많은 문화예술은 지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저는 그 문화예술,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문화예술은, 결국은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본인이 무엇을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그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원 사업을 혹시 본인이 지원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에서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셨다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전부 다 있으시네요. 예, 저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 얘기를 조금, 예,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예, 이정수 선생님은 어떤 지원을? 저는 올해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예, 그 대전문화재단의 그 차세대 아티스타라고 예.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으로 공연을 하나 올렸어요. 예, 공연을 올렸는데, 공연이 이제 작년에 전태일문학상 받았던 예. 작품을 낭독극으로, 어금니들, 네, 예, 낭독극으로 공연을 했는데, 그걸 기회로 이제 제가 희곡을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예, 대전문화재단에 되게 감사하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헌데,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예, 근데 헌데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거인의 아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인의 아편이요. 네,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거장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예술인들이 지원 사업에 너무 기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에 약간 회의감이 들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어차피 내년에 또 지원 사업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생적으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 보자, 지원 사업 없이 한번 젊은 예술가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팀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예, 이게 잘 될지 미지수지만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걸 계기로 지원 사업에 기대지 않고 예. 한번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술을 한번 해보자 예, 예, 라는 어떤 기대를 이 팀에 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지원 사업에 목매다 보면은 자꾸 작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예. 본의 아니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좀 경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생력을 먼저 키우는 일도 같이 하면서 이제 네. 예, 활동을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을 네.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예. 유하정 선생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작가들에게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지원을 받고 나서 그것을 결제하고, 그 지원 받은 해에 책을 낸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문학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규율들이 예.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좀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예.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지원을 또 받는다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제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책을 내는 사실은 뭐 시집 같은 경우는 동시집 같은 경우는 그림 작가와 협업이 돼야 되고 예. 그림 같은 경우는 또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막 1년 안에는 그렇죠. 이루어지지가 예, 않고 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정수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이 그렇게 얽매이기 때문에 작품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당해 연도에 다 책이 저게 나와야 된다는.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2, 3년 전에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미 이제 그림 작업을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저희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인 거고요. 그 마지막에 뭐 결제하는 부분들조차도 너무 어렵게 설정이 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뭐 가서 하지 않거나 전화를 붙들고 30분 이상 상담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해주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다 그렇게 말씀들을 꼭 하셔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병원 선생님,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쓰러져가는 대기업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그리고 뭐 그 시장이 다 쥐고 흔들고 있는데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리고 액수나 지금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그 뭐랄까요? 아직도 그쵸. 많이 요즘 네. 저기 됐긴 했지만 아직도 미미하고 다만 이제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대전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인이 선택이 되면 책 내게 해주거든요. 그냥 예, 예. 책 내게 뭐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각 예, 예. 액수가 차이가 있을 뿐인데 뭐 2년에 한 번씩 내요. 그러니까 좀 이름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경련으로 이렇게 지원을 네. 해주니까 단순히 책 내는 게 이제 그 지원에 뭐 저기가 되면 안 되고 뭔가 확산시키고 그쵸. 또 예.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점점 좀 이렇게 지원 방법과 예. 이런 것들이 좀 진화해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뭐 해야죠. 그걸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예. 재단의 문학 쪽의 얘기니까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그 예전에 유럽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지금 제목은 떠오르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예술인들이 한 달에 뭐 자기가 했던 예술인 증명이라든가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것을 이제 증명하면은 기본 소득이 되는 그런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방식의 지원이라든가 그냥 내가 그 사실은 책을 낼 수 있으면 내고 못 내면 못 내고 이러면은 잘 내는 사람한테만 계속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한 달에 어떻게 예술인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생활로 지원될 수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 이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같이 하려고 하는 공동체나 그런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 좀 모색하고 관에서도 이것들을 좀 간소화할 부분은 간소화하고 신뢰하고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문학과 관련돼서 어쨌든 문학의 플랫폼은 잡지입니다. 예. 저는 그게 이제 단순히 종이 잡지를 고집할 이유는 없지만 예. 그 잡지를 되게 운영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저기가 거대 출판사들이거든요. 예. 출판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에게 작게 책 내는 걸 지원한다기보다는 관에서 공정성 가지고 잡지를 자유롭게 운영하게 놔두되 그 구성하는 인원들을 이렇게 공정하게 지역 외부인 또 지역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개인 책 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한번 대전의 문학 확 올라갈 수 있는 그 뭐 한 5년만 그 원고료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좋은 글들이 투고도 되고 또 좋은 작가들 섭외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질을 가진 잡지를 관에서 운영해 보는 것도 돈만 되는 거죠. 돈만 되고 그런 것도 하나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요즘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잡지가 많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청소년 문학 평론가니까 청소년 문학 고유의 문학 잡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할 것인가 하면은 결국은 청소년 문학 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누가 해줄까?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막막하거든요. 그럴 때 누가 과감하게 그렇게 같이 지원해주고 같이 모이고 종이책 아니더라도 메일링을 하든지 웹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조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독자하고 만나는 첫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가 희망의 책에서 이제 판을 깔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와서 보니까 희망의 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는 곳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희망의 책에 혹시 작가로서 독자하고 희망의 책은 이제 작가들의 책을 읽고 그것을 대전 시민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을 이제 저기로 하는 곳이니까 희망의 책에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거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네. 희망의 책, 저 선정하실 때요. 성인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 대상으로 희망의 책도 꼭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선정을 해주시면 또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희망이라는 단어에 아이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미래에 있는 그 희망이 아이들이고, 또, 앞으로 뭐 얼마나 태어날지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대전에서 좀 잘 보듬어서,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뭐 도서관이나 이렇게 강의 가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저에게 책을 좀 이렇게 선정해달라고 얘기하는 사서들이 훨씬 많고요. 숨겨져 있던 작가군들을, 알기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포럼을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또 대전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획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논문으로 그걸 쓴 적이 있거든요. 그 한도시 한 책 운동이 전국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학술 논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한도시 한 책을 성인 책하고 아동 책을 따로 뽑는 도시가 있고, 예,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하는 곳이 있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나눠서 하는 도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전부 예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분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대전시에서 과감하게, 예, 보도 블록을 조금 덜 저기 해도 좋습니다. 저는 불편한 보도 블록을 밟고 다니는 대신 희망의 책에 어린이 책, 청소년 책, 그 성인 책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예,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병원 선생님 희망의 책하고 뭔가 지금 여기 이사장님 계신 자리에서 뭔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 올해 작가를 하셨으니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제 조금은 알고 있는 편이었는데, 그때 대전에 백북수부터 해서 뭐 여러 그 독서단체들이 있었고, 권순필 위원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들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책 선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그, 희망사항은 없습니다. 네. 아니, 네. 저는 이 희망의 책이니까 네. 진짜로 희망이 필요한 곳에서 대전 내에 예. 희망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예. 아니면 안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 지점은 대전의 시민들의 책과 연결해주는 그런 거였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그 각 소외된 곳을 해서 희망이라는 말에 맞는, 네, 네. 그런 어떤 행사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신 거죠. 이게 좀 가난하거나 힘든 환경에서 책을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예. 아니면 노인, 소외계층, 아니면 뭐 국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장을 좀 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에서 길을 찾은 몇몇 젊은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기 힘들거나 사회에서 지지받지 못했을 때 그런 친구들일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혹시 책에 길이 있지 않은가 해서 책을 많이 읽고 거기서
그 자신의 길을 찾아나간 분들을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아주 다양한 분들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손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희망의 책, 이거 사회를 보게 돼서 그동안 희망의 책이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 이렇게 막 봤어요. 근데 작년, 올해 굉장히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다독다독에서. 그래서, 나는 왜 이거를 안 한 거지? 혼자서. 그랬는데, 이 다독다독에서 보니까, 대중적인 책부터 해서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책,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마침 비대면이라, 비대면이 또 나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그런 책들을 읽으시는 걸 봤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작가분들을 좀 초청해서 작가님들의 책을 좀 읽고 그 책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픽하고 또또나무하고 어금니를 제가 어제 그제 막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각자 한 분씩 모시고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는 각자 한 분씩 모시고 이거 북콘서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다독다독에서 그렇게 기획을 해보셔도 정말 재미있는 기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은 오늘 본인들의 작품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오늘 컨셉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오늘은 대전과 작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희망의 책에서 좀 지금 이런 기획을 하고 계시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해서 또 요 방향으로 내년에 또 계속 사업을 잘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 중에 채팅을 해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여기 좀 써주셨네요. 청주 사는, 책 읽는 청주의 어른책 위주인데 요즘에 새 파트로 선정하더라. 예. 청주 같은 경우는 그 한 도시 한 책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 사시는 거 굉장히 그 책 읽는 청주는 그 굉장히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아마 이렇게 힘책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작가들을 많이 불러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어요. 청주는 지역 불러서 특강을 하고 이제 1년의 경험이지만 그 멘토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역 작가가 그 땅에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역 연고주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은 곳을 호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름달님 예, 보름달님이 마이크 켜시고. 예. 보름달님 계신가요? 저는 줌으로 지금 노트북으로 듣고 있는데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제 고향이 대전인데 청주에 12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좀 관심도 있었는데 또 올해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청주에 있는 도서관 13개 도서관 수업을 거의 들었어요. 예. 지금 앞에는 못 들었지만 청주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앞서가기도 하고 또 내 예. 고향에서도 이렇게 희망의 책, 이게 비슷한 것 같아. 책 읽는 청주가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서로 세미나도 하고, 아니면 저는 그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그런 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길 위의 인문학. 예. 지역 작가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대도시에 있는 그런 작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도시, 내 마을 이야기를 해주는 내 옆에 있는 뭐 동화 작가든 소설가가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멘토링도 해주고 들려주고 체험도 같이 하면서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많이 대면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렵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 유명하고 뭐 그 방송에 자주 나오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내 옆에 작가가 같이 손잡고 같이 같은 이야기, 같은 호흡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그 김은미 님께서 대전 작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의 작가님들이 함께 대전 시민을 만나는 이런 방식의 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너무 부족하게 보긴 했는데 앞으로 이게 첫 자리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우리 지역 안에서 같이 호흡하는 이런 자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세 분 작가님들께 이제 오늘 내일만 지나면은 호랑이 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작가님들은 약간은 이 시대를 또 진단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계속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요. 새해 계획도 들려주시고 혹시 작품을 계획하고 계신 거 들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중들께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호 선생님부터 예. 해주실까요? 네. 여기서 제일 나이가 먹어서 자꾸 저 먼저 시키는 건데. 글쎄, 뭐 있겠습니까? 내년에도 예. 써야죠. 쓰고, 예. 또 책 알아보고, 예. 까이고, 뭐, 이런 게 일상인데, 예. 좀 더, 저는 하여튼 좀 새로운 것, 예. 그러니까 시도 좀 새로운 시, 또, 소설도 좀, 뭐라 그럴까요? 남이 못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예. 또 운때 맞으면 책도 좀 내고, 또, 예.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아니, 저는, 이게 딴 얘기인데, 그 폴픽을 다시 읽었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망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지구가 이제, 망하는, 한마디로 지구가 망하는 얘기고, 어떤 그런 한 존재가 이제 비존재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읽으니까 이게 같은 작품이라도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깊이 있고 이렇게 좀 긴 호흡의 글을 또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폴픽 이후에 또 네, 새로운 작품. 제가 자꾸 SF 소설가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작품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예, 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내년에 예. 꼭 하나 또 뭐 예. 해보겠습니다. 예. 유화정 선생님 새해 계획이 어떻게 네, 되세요? 저도 이제 내년에 아까 뭐 대전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작품 얘기를 하셨는데요. 골룡골 이야기에 대한 그림책이 하나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넘어간 상태고 지금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화책이 저도 김병호 선생님처럼 계속 까이다가 이제 2권이 내년에 출간이 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초유의 사태에서 잘 슬기롭게 이겨내서 마스크를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지속되겠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화정 선생님 새 작품이 이제 또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 새 작품, 그림책 이런 거 나오면은 희망의 책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네. 같이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작가의 만남 한번 해보는 것도, 그때는 어린이 독자들도 전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주시면 그런 방식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내년 1월에 저기 있으시죠, 작가? 네, 네, 뭐 그거 홍보도 좀 해주세요. 네. 내년 1월에 북포럼에서 개최하는 청년문학
강연이 있는데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월 20일에 또 연극 또 하니까 1월 20일에요. 네, 그때 이제 노고다는 보라색이다라는 제가 작가 겸 아. 기획을 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어디서 부탁드리고. 하나요? 소극장 마당에서 합니다. 소극장 마당에서 1월 네. 20일에. 네, 예. 그리고 내년에 장편 소설과 다수의 희곡 작품들이 이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니까 예.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처럼 이게 좀 이게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어지러운 세상 파이팅 하시고 네,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뭔가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래도 하고 계신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 마무리인데요. 저는 작가나 예술가를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가 그 공동체의 수준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은 때론 굉장히 외롭게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경계인의 위치로 물러나서 조용히 그 사회가 어떤지 해석을 하고 또 나아가선 그 사회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보름달님께서 예, 대전에서 예산 좀 많이 챙겨주라고 예, 저도 예, 예산이 중요하다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술인과 사회 작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존재로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연대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림책의 프레드릭은 조금 다른 노동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작가이고 예술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특별히 이번에는 2021년 마지막으로 작가를 주목해서 이렇게 마지막 행사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작가와 독자와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셔서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희망의 책이 거듭 자리매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예. 저기가 없으시면은 채팅이 없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요. 네. 예. 이사장님 옆에서 계속 고생해 주셨는데 잠깐 출연하시죠. 네, 제 자리만 바꿔서 마지막 이사장님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있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2, 3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 실행을 잘 못했는데 오늘 작가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잘했다. 이런 자리 만들기 정말 잘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백독수 운동을 한 10년 하고 희망의 책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2년 전에 이제 이사장을 맡으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이사님들하고 논의한 끝에 그 작가님들이 우리 생태계 어찌 보면 샘물 같은 독서 생태계를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우리도 경청을 하고 우리 희망의 책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근데 정말 자리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유화정 작가님이 그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그 작가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의 그야말로 문학인으로서의 그 꿈 이런 것들을 더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그러니까 어른들만의 리그처럼 이게 독서 운동이 벌려지지 안 되고 미래 세대의 어떤 그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도 저희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최소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그
오늘 오신 분들 책은 저희들이 반드시 다독다독이라고 하는 우리 독서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토당토라고 하는 그 토요일에 하는 그 북토크가 있거든요. 이런데 꼭 모셔서 그 북토크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섭외를 이 자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꼭 좀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접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하고,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이렇게 친한 분들하고만 계속 교류를 하지, 여기 계신 세 분이 이렇게 멋진 책을 썼는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불찰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전의 작가분들이 우리 그 희망의책 대전본부에 자주 등장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 세 분 외에도 작가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그 마당을 좀 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려우신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세란 선생님 그 사회 보시느라고 근데 진짜 뭐 아나운서급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오세란 선생님도 이제는 우리 희망의책 본부의 일원이 돼서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적극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모든 행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아이고, 네. 채팅으로 계속 끝까지 감사하다고. 네, 잘 들었습니다. 추워요. 네, 이게 굉장히 추워.